네, 오늘은 평택 안중에 가고요. 식구하고 부모님 그리고 동생 것까지 같이 의뢰를 하셨던 분들이고요. 보험료도 많이 납입하시고 종신보험이나 CI 보험이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들 생각을 하셨는데, 초특급 영상을 보고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다시 한번 손을 봐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건데, 그분들이 보험에 가입이 잘 돼 있는지, 이상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가정에도 나도 이거 역시 잘못 가입했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초특급이 간다로 또 신청하시면 제가 다 방문을 할 테니까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댕겨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 자. 내가 끼는 거잖아. 뭐 또 끼고 싶어서. 지금 현재 가족 식구가 지금 한 달에 들어가는 보험료 얼마나 되세요? 한 62만 원. 62만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영상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계속 찾아봤어요. 그냥 뭐든 다 찾아보고. 그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 그 다른 데도 문의해봤었고 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들은 어떻게 뭐 잘 해주던가요? 틀린가요? 다 달라요. 제가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네. 누구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보험 말고 다른 것들을 보면 사람이 약간 가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서로 성향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 자체가 명확하거든. 명확한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계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얘기가 다 틀린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는 그 와이프, 남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사실 원래 명확히 나와 있어요. 기준을 못 잡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렇게, 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요렇게라고 해서 이 기준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명 물어보면 10명 대답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보험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면 원래 명확히 떨어져요. 근데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중구난 마음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험 상품이나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일단 뭐 절차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네네. 좋은 상품은 제가 유지하라고 할 거예요. 네. 나쁜 상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곳곳에 보면 빠진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제안서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제안서를 받아보시고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가입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상담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초특급 상담 끝났으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제가 한번 볼게요.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 그래서 네. 사망했을 때는 6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살아있을 때는 요 밑에 특약에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에 좀 단점이 있어요. 특약의 반 정도는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월보험료가 11만 3천 원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요. 여기 보면 3년 납 중에는 암에 대한 진단비조차도 이거는 3년 납입이에요. 80세까지 3년마다 올라가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돼요. 이거는 유지 못해요. 결혼 아직 안 하셨을 때죠. 네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시켰다라는 건 설계사가 잘못 가입시킨 거예요. 이 설계사랑은 어떤 관계죠? 그 어머니지. 21살짜리한테 사망보험금이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에 갱신형 특약으로 붙어있는 이 보험을 권유했다라는 건 이거는 안 맞습니다. 지금은 결혼했고 아기도 있으니까 사망보험 들어가 있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20년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꽁맹이를 이렇게 올리지만 성인이 되면 그때는 아빠 사망보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로 한 달에 보험료가 지금 11만 3천 원이 어떻게 되느냐, 3년마다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험은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노블레스 케어 CI 보험인데 2005년도에 가입했는데, 이 설계사분도 똑같은 분이셨나요? 다 그냥 한 분. 저 종신보험은 아무리 사람이 아파서 오늘 낼 한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는 안 줘요.
근데 이 CI 보험은 죽기 전이라도 이 CI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나 수술에 해당이 되면 땡겨주는 기능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신보험보다 더 좋을 수는 있으나 보험료가 30% 이상 비싸요.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암 진단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넣어줬고 몇 가지 특약들을 비교적 잘 넣어줬어요. 이 보험은 무조건 유지할 겁니다. 갱신형 그것만 없으면은 그렇죠. 갱신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3년마다 올라가는 거를 80세까지 내야 돼요. 그렇게만 나중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아까 있었던 종신보험은 그 경우예요. 이 보험은 유지할 거다. 현대해상 거를 제가 볼게요. 나는 지금 일단 겉딱지만 보고 현대해상 이게 종합보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자 보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으로 지금 가입이 거의 안 되신 거고 20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해약할 거예요. 종합보험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 안에 운전자 특약으로 넣을 거예요. 보험료도 22,000원이거든요. 이거 종합보험 안에다가 운전자 특약으로 넣지 않습니까? 보험료 4,000~5,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해지. 지금 아래분 거 이거는 100점 만점에 얘는 50점짜리예요. 웬만큼 그냥 남들 그냥 가입하는 정도로만 쭉 넣어서 이거는 지금 가입을 시킨 거는 맞아요. 얘는 납입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게 보험이 많이 나오니까 줄여달라고 했을 때 30년 납입으로 바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얘는 납입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20년 납입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실제 총 내는 보험료는 얘가 더 많아요. 실제 계속 딱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많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납입 기간이 긴 것과 표준형 상품이라는 거. 20년 납입에 무해지를 했었으면 보험료는 떨어졌는데 표준형 상품으로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설계를 하다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은 이제 KB 거 요건 가입을 하신 거고 이 실비는 무조건 끌고 가셔야 돼요. 왜? 위궤양으로 약을 드셨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치과. 치아보험 이거 가입하고 나서 임플란트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세 개 다 나왔어요? 하나는 못 받았고 두 개는 받았어요. 하나는 보험 들기 전에 뽑았던 이빨이라서 그건 안 돼요. 안 된대요. 두 개 보장 받았어요. 2018년 요거 3월 달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받았어요? 작년 말인가? 그러면 잘 가입한 거예요. 치아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2년 뒤에 임플란트나 이런 거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것도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해지해야 돼요. 얘는 갱신형도 아니에요. 10년 받고 얘는 딱 끝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플란트 할 계획이 없다면 얘는 절대 유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빨이 약간 또 시큰둥하게 약간 좀 나중에 좀 얘를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그때 또 딴 거 가입하면 되는 거고. 치아보험은 해지. 네, 운전자 보험이요. 얘는 70세까지 보장이 가는 거네. 간다고 하더라도 3만 원은 운전자 보험은 아까우니까 종합형으로 설계가 안 되면 80세 만기 10년 납입으로 하면 12,000~13,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쭉 줄여줄 거예요. 이 보험은 해지할 거예요, 운전자는. 벌써 뭐 얘기하니까 다 명확하잖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혹시라도 설계사 중에 한 번이라도 가정 방문한 설계사가 있었나요? 네,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일단 다 해지하라고. 다 해지. 네. 이거 다 해지. 싹 다 해지? 싹 다 해지. 그래요. 대부분 다 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석을 잘 못하거든. 걔네들 증권부만 잘 모르거든요. 이런. 첫째요. 이것도 30년 납입이고 앞으로 25년을 얘는 좀 더 내야 돼요. 무해지 상품이 아니에요. 보험료가 96,000원으로 얘도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20년 납 무해지로 얘는 다시 설계를 할 거예요. 우리지는 해지를 안 한다는 소리죠. 아니에요. 해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나 해지를 했을 때 환급금만 안 나오는 거예요. 납입하는 도중에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다 그래서 무자를 쓰는 거예요. 설계사들 중에 아주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한 거 없으면 아까우니까 표준형으로 해라라고 보냐는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그건 천하의 바본 거예요. 보험을 해약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애기 거들 보니까 담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증하고 허혈성이 있는데 뇌졸중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설계를 잘못했거나 또는 이분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네? 왜 맞다라고 말씀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와서 설계 한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딴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설계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설계 매니저가 했다고? 네, 그 어머님 이제 아시는 그 지인분이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라고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그분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담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납입 기간도 30년이거든요. 이거는 해지할 거예요. 5년 납입했어도 20년 납 무해지로 하면은 오히려 5년이 더 단축돼요. 걔는 20년만 납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해상 두 개네요. 그러면 아니 얘도 30년 납입이에요.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담보들은 몽창 다 때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분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애기들 거 같은 경우는 6만 원에서 이빨 비싸야 7만 원이면 끝나요. 20년 납입을 해도 그렇게 끝나는 건데 쓰잘데기 없는 걸 다 때려넣어서 이게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20년 납 무해지로 요거는 다시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일단 가족은 끝났어요. 이제. 동생 거 먼저. 네. 메리츠 거에 좀 가입을 하셨
하셨거든요. 네. 보험료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2009년도니까 가장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에요. 이 보험을 분석을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볼게요. 일반암 진단지 들어가 있고, 진단지 들어가 있고. 자, 이 상품은 어떠냐? 100점 만점에 70점짜리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잘 가입돼 있어요. 실비로 들어가 있고, 이 당시에 판매했었던 상품을 놓고 봤을 때는 평균작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 이 보험은 유지. 보험료가 지금 한 달에 9만 얼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9만 얼마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비가 지금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비싸요. 실비는 4세대로 바꿀 거고, 유지를 하면 얘는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입한 게 2011년도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폭탄이 터진 거예요. 월 보험료가 이제 16만 7천 원.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망보험금 1억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 가입돼 있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1억에 대한 보험료가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사망보험이 그럼 언제 필요하냐? 나중에 결혼했을 때. 사망보험금 1억을 20년짜리로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보험료 2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설계사들이 판매를 안 했어요. 수당이 별로 없거든. 지금 어린이보험 요 마지막인 게 아까 다모와 가족사랑에서 보장되지 않은 거를 여기서 얼마만큼 넣는지를 내가 볼 거예요.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 그래서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는 넣어준 거는 맞는데 얘도 30년 납입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은 해지할 거예요. 운전자보험이거든요. 이게 지금 32,000원이면 비싼 건데 종합보험 안에다가 상해를 넣으면 되는 건데, 이분은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를 넣고 만기를 20년 납 20년 만기로 짧게 설계를 했어요. 그 이후에 가입한 KB 이제 운전자 보험, 이것도 20년 만기 20년 납입으로 짧아요. 10,000원짜리를 가입을 시키면서 여기다가도 상해를 또 넣어놨어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해지. 이제 아버지 거. 네. 아버지가 특별한 뭐 병력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고혈압 뼈 사가가지고 수술. 뭐 괴열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수술을 언제 하셨어요? 한 5년 뭐 네, 넘었는지. 그 정도. 그 정도.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이 20년 납 20년 만기라서 아까 거 같은 경우에 짧기 때문에 내가 해약을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버지가 지금 보험 나이로 현재는 67세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보장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87세까지 가는 거거든. 네. 이런 경우에는 유지예요.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하시고 계시고. 하시는데 보험료가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착한 실비로 전환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아버지는 이 실비를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노블레스 케어 CI 보험이 또 3년 남았거든요. 이 보험도 무조건 유지. 2019년도에 가입하신 KB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 이거는 그냥 암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 진단비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54,000원이면 굉장히 싼데, 싼 이유가 왜 그러냐? 얘는 15년 갱신이에요. 2034년에 한 번 갱신되거든요. 네. 2034년도에 54,000원이 아니라 그때는 254,000원 됐다. 그때는 해지하면 돼요. 그때 전까지는 얘는 가지고 가세요. 네. KB 간평 건강보험이에요. 이건 좀 안 좋아요. 보험료가 71,600원. 현재 들어가 있는 담보에 비해서 보험료가 이거는 비싼 편이에요.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가 갱신형을 넣는데 얘는 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보험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해지. 네. 그다음 우체국 거, 이거는 예전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4년만 더 납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기 환급형이네요. 얘는 보험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저축성 상품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 보험은 유지. 그러니까 10만 원씩 내면 사실 엄청 비싼 거긴 하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거니까 얘는 유지. 네, 넣어주세요. 엄마께 대박. 그래요. 자, 일단 어머니는 병력은 어떻게 되세요? 갑상선암. 언제 걸리셨죠? 10년 다 돼가는. 아, 그래요? 그러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가입 거절이었는데 지금은 가입할 수 있어요. 약은 드시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어머니 운전하세요? 네.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 옛날에 명한 보험이에요. 얘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성인병하고 암에 대한 보장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납입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이 상품도 무조건 유지하실 거예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만기가 짧아요. 이게 예전 보험이니까 그래요. 자, 이제 어머니도 이제 노블레스 케어 CI 보험 똑같이 가입을 하셨어요. 나는 요게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기에는 암 진단비는 빠져 있어요. 누가 기존에 암이 있어서 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암 진단비를 굳이 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빠뜨린 것 같아요. 아까 봐왔었던 노블레스 CI 보험에서 암 진단비 빠진 경우는 없었거든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1,000만 원이면 보험료로는요 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암이 빠져 있고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별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해약을 해서 목돈을 받으세요. 납입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해지를 할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다 합하잖아요. 보험료가 비싸져요. 뭐 없는 것도 있을 거야 또.
그리고 또 보니까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작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이 이거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원큐 보험이라 그래서 5년 내에 암에만 걸리지 않았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일반암, 중환암들 있죠. 그런 거 걸린 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지.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은요,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 보험도 아닌, 유병자 보험도 아닌, 333 보험도 아닌 원큐 보험으로 가장 비싼 보험을 권한 거예요. 손가락이 뼈였는데 통 기부수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해지할 거예요. 이거 보험료 비싸거든요, 이거. 자, 이 간편 플러스. 이것도 유병자로 받았는데 어머니는 유병자가 아니라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암 쪽으로 보장을 좀 세게 넣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씩만 넣은 거예요.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87,200원으로 지금 비싼 거예요.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갔을 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니까 운전자 상해 보험 월 보험료가 2만 원이거든요. 나중에 종합보험 할 때 운전자 특약을 그쪽에다 넣을 거예요. 해지할 거예요, 운전자는. 운전자는 왜 그렇게 많이 드나? 또 하나 또 있네. 2018년도에 메리츠 운전자를 먼저 가입을 하고 할까 운전자를 또 가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때려 넣으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얘도 보험료가 지금 3만 얼마거든요. 두 개 합치면 또 6만 원이 넘어가요. 이것도 해지할 거예요. 2020년도에 가입한 간편건강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큐라고 돼 있잖아요. 동부에서는 원 큐라고 그러고 한화에서는 한 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어머니가 가입해서는 안 되는 보험이에요. 얘가 보험료가 제일 비싼 거예요. 이 보험도 해지할 거예요. 네. 더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애기들이 없었으면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그거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네. 또 딴 거 뭐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가 알아야지 사 먹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담당분. 그렇죠. 제가 이제 담당자가 되는 거죠. 회사 쪽으로 전화하면 여직원들이 해결을 해주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나중에 청구를 했는데 요놈들이 보험금을 안 줘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싸워요. 야, 이거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왜 안 주냐. 안 줬다 그러면 그때는 쪼트금한테 죽는 거예요. 근데 실비는 1세대가 좋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설계사들도 그래요. 1세대 실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 가서 나중에 병원 치료비 같은 거 내가 받지 않습니까? 네. 받을 때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옛날 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0만 원을 다 준다라고 쳤을 때 지금 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80만 원밖에 안 줘요. 20만 원은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실비가 좋다라고 설계사들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 실비가 보험료가 더럽게 많이 올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쭉 이제 계산기를 딱 두들겨 보면 내가 오른 실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과 그 사이에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내가 보험금 받은 것보다는 올라가는 보험료를 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실제 보험금 받은 게 뭐가 있었어요? 다리 부러진 거 빼고 뭐 있었죠? 없었죠? 만약에 뭐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래도 보험금을 막 수백 수천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예전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 실비 가입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는 보험금은 쥐꼬리만큼밖에 못 받고 올라가는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초특급 저처럼 설명을 해주고 지금 실비로 갈아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설계사들이 없는 이유는 계약자들이 보험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사들은 그쪽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실비는 수당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종합보험 쪽으로 계속 가입 권유를 하는 거예요. 단체 보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실비를 4세대로 뺀다 그랬잖아요. 빼고 나서 쟤는 바로 납입 중지를 시켜버리면 돼요. 이 단체 보험하고 개인 실비하고 중복적으로 가입이 돼 있어도 각각 해서 두 개가 안 나와요. 병원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다 내고 있는 거거든. 또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4세대 실비로 빼놓고 쟤는 납입 중지를 시킬 거예요. 이거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만 유지하면 돼요.